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4주차 4교시 직업생활 관련 법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업 적응의 이론은 1964년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네소타 직업재활 연구의 일부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이제 다비스 로케스트가 이론적으로 정교화하고 이런 경험적인 연구들을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론의 적용 대상을 확장해서 개인, 환경, 조화 이론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런 직업 적용 이론은 개인의 직업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정하는 데 반해서 개인, 환경, 조화 이론에서는 기본 개념들이 가족 문제 등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개인과 이 환경 간의 조화다.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업 적응 이론의 핵심 개념들은 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오넷에 반영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핵심 개념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넷에 반영된 것은 그 일반 적성 검사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관 검사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우리나라는 지금 워크넷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하고 그리고 그 직업 가치관 검사 13개 검사 항목에 있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직업 적응 이론의 개념적 틀은 크게 성격 이론, 직업 환경 이론, 직업 적응 이론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업 적응 이론을 더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격 이론은 개인의 성격은 이 성격 구조와 성격 양식 두 가지 성격 구조와 성격 양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고 이 성격 구조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가치의 목록 및 이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 이면에 더 기본적인 차원이 가치이고 그리고 능력은 또 개인이 드러내는 기술 이면에 더 깊은 기본적인 차원의 개념인 것이죠. 즉, 그 요구와 가치의 관계는 기술과 능력의 관계와 같아서 이 가치가 어떤 욕구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면 능력은 기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 가치와 능력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가치는 우리가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가치를 파악을 하고 능력은 직업 적성 검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능력을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능력은 뭐 일반 적성 검사 GATB를 가지고 능력을 파악하고 있고 가치는 크게 6가지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능력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노출되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강화에서 점차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양식이란 성격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뜻하며 그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네 가지 차원은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 양식,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은 이 환경과의 작용에서 빨리 또는 천천히 반응하는 정도, 환경과의 작용에서 빨리 또는 천천히 반응하는 정도고 이 속도는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를 의미하고 리듬은 이 활동 수준의 패턴이 안정적이거나 또 특정한 사이클이 있는지의 여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부 또 지속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반응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능력은 미국에서는 일반 적성 검사 GATB로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이 GATB는 별도로 시험에도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는
요 미네시타 중위도 검사 MIQ 가치 평가인데요. 그래서 그 6가지 가치 요인,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정성, 자율성, 요 6개의 가치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욕구에 대한 개인의 중의도를 평가한다. 한국은 직업 가치형 검사를 하고 13가지 가치를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환경 이론입니다. 직업 환경은 직업 환경 구조와 직업 환경 양식을 통해 파악이 되는데, 이런 직업 환경 구조는 주어진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주어진 직업에서 그 작업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강화인 패턴은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강화인 패턴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능력은 주어진 직업이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를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격리라는 직업이다. 그러면 격리라는 직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직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겠죠. 또 강화인 패턴은 주어진 작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이 욕구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가치가 있는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보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를 어떤 직업의 직업 환경적인 측면, 보상적인 측면, 이 강한 패턴이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개인의 욕구를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 능력은 직업이 주어진 직업이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요 강화인 패턴은 주어진 작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직업 환경 양식은 직업 환경이 반응하는 데 관련되는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 아까 그 4가지 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환경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개념으로는 신호와 이 강화인이 있는데, 이 신호는 어떤 반응이 적절하고 또 언제 그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 자극 조건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극 조건. 또 강화인은 반응의 유지 및 이후에 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네소타 직업 기술 설문지 MJDQ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어떤 욕구들을 원하는지 제시해준 검사지이며, 이 직업 강화인 패턴은 이런 그 미네소타 직업기술 설문지를 통해서 개인이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적응 이론으로 만들어진 뭐 검사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네소타 직업 기술 설문지 MJDQ는 사람들이 어떤 이 직업에서 어떤 욕구들을 원하는지를 제시해준 검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적성 패턴은 직업이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잘하는 그런 적성 몇 가지가 나타나죠. 그와 같이 개인의 능력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제는 이런 직업 강화인 패턴과 직업 적성 패턴의 평가를 바탕으로 직업이 분류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는 그 직업 적성, 또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죠. 이 직업 적성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동작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높은 수준, 또 평균,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 직업 강화인도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욕구죠. 이런 직업 강화인도 그 내적 강화, 사회적 강화, 환경적 강화에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들을 두 축의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1769개 직업이 분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제는 직업 적성과 직업 강화인 이 영역을 가지고 1767개의 직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업 적응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게 이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만족, 충족과 직업 적응과의 관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 요 개인이 있고 직업이 있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직업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가 강화인 패턴이죠. 그래서 강화인 패턴은 보상 체계고, 요 가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조화로우면은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만족하면 그 직업을 유지하고 종신자직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은 퇴직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 이것이 서로 잘 조화로우면 충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충족되면은 내가 현 직업을 유지하고 종신재직을 가져오고, 충족되지 않으면은 뭐 이직, 해고, 승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개인의 능력과 직업의 능력이 조화돼서 충족으로 가는데 만족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역시 만족도 충족에 의해서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충족과 만족은 이렇게 중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 그 성격 이론과 환경 이론을 기초로 요 개인과 직업 환경의 상호 적응 과정을 기술한 건데, 자,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직업 적응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로키스트 다이비스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 적응과 관련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만족과 충족인 것이죠. 자, 만족은 조화의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직업 환경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보상, 즉 강화인, 이것을 얼마나 조화로운가, 이거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고, 충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로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술 능력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개인 욕구의 만족과 직업 욕구의 충족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인 것이죠. 우리가 요 직업 적응 차원들과의 관계를 먼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로로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자, 그래서 사람은 일단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업 환경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내가 그 부조화를 그러한 어떤 가치와 보상, 강화인,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과 직업이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개인마다 이 범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올라갈 테고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적은 사람들은 이게 빨리 오겠죠. 빨리 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제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거니까 자 일단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유연성의 수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적극성이다. 즉 나는 총무일이 정말 안 맞으니까 격리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오 라는 직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극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내가 바꾸지 뭐 라고 해서 자신이 그냥 변해서 그 회사에 버티는 것을 반응성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적극성과 반응성을 가지고 기업에서 환경에서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오게 되면 이제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가 누가 더 인내심이 높은가에 따라서 직장을 더 오래 다니냐 또 짧게 그만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유연성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빨랐던지 저는 늘 기업에서 일찍 퇴직을 하고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노동부하고 이 백석대학교는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다니니까 그 이외의 직장을 빼면 평균 근무 기간이 한 5군데를 옮겼는데 1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빨리 회사를 그만뒀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요걸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업 적응 간의 차원들이 뭐에 관련되어 있냐, 이 책에는 자신의 가치, 욕구를 직업 환경이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잘 조화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적응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능력이 직업 환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 양식에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유연성, 적극성, 반응성, 인내 요 네 가지도 적응 양식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가 뭐고 반응성이 뭐고 적극성이 뭔지. 자, 유연성은 개인 환경 간에 이런 부조화가 있을 때 이 부조화를 견딜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유연성이 낮을수록 작은 부조화에도 견디지 못하고 대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처 반응은 적극성을 발휘할 것이냐 반응성을 발휘할 것이냐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연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그 대처 반응에서 적극성이다. 이 적극성은 개인 환경 간 이 부조화의 정도가 어떤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설 때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이고, 요 반응성은 개인 환경 간 부조화의 정도가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설 때 그냥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내가 바꾸는 거죠, 나를. 이런 방식의 이제 반응성이다. 인내는 이런 환경과의 부조화가 있을 때 환경을 떠나지 않고 이 부조화를 견뎌내는 거. 이것을 이제는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과 관련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전 근무 기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근속 기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는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 적극적 행동이나 어떤 반응적 행동을 통해서 이 부조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줄어들면 좀 더 오래 버티겠죠. 개인 환경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참을 수 없을 때 인내가 그러한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좀 인내심이 높으면 이런 부조화 정도가 이런 반응적 행동을 통해서 부조화를 굉장히 줄이겠죠. 줄여지면은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줄어들면은 개인 환경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부조화가 개인의 적응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강화인 간의 조화 및 직업의 욕구와 개인의 능력 간의 조화를 측정할 때 두 프로파일 간의 조화를 어떻게 조직화하는지가 이제 연구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진로 상담에 실제 반영된 것은 그 오넷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강화인 간의 매칭에서 이런 프로파일 모양에 따른 매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의 그 워크넷에서 제휴 가치형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본인 희망 직업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과 일치되면은 그 점점점 찍은 데 표에 별표가 드러나고 그 네모칸에 별표가 보입니다. 근데 일치가 안 되면 아예 여러분이 선택한 희망 직업 이 별표가 아예 안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직업 가치형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25분인가 20분 걸립니다. 개인 환경의 조화와 만족 충족의 관계 이제 연구 동향인데요. 자, 보시면 개인의 가치와 어떤 직업 강화인의 조화, 직업 강화이라는 것은 이제 보상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는 만족과 관련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현재의 직업 만족뿐 아니라 1년 후의 직업 만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 있는 예측 변이였다 이렇게 나왔고, 또 직업의 욕구와 개인 능력 간의 조화, 이거는 충족과 관련이 된다고 했죠. 이 관계는 만족에 의해서도 또 이렇게 중재가 된다고 했죠. 중재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는 이 원래 흥미가 일치하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흥미의 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업 만족을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직업 만족과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개인의 가치와 어떤 보상 체제가 잘 조화로우면은 굉장히 의미가 미래의 직업 만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그 개인의 어떤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능력의 조화가 진로 상담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적성 검사해서 그 적성에 맞는 직업과 매칭하고 이런 거죠. 또 직업 가치관을 검사해서 그 가치관에 대한 욕구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찾아서 매칭하는 것, 이런 것이 직업 진로 상담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환경의 조화와 재직 기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제 만족과 충족이 재직 기간과 관련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는 것은 재직 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직 후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직업 욕구의 조화 정도가 많이 커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직 후에도 그런 정도가 많이 커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러나 이론에서 고려되지 않는 다른 요소들도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런 만족과 충족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이직에 영향을 준다는 걸로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임금 수준이라든지 상사와의 갈등, 이직할 수 있는 대안적 직장의 존재, 사회 경제적 환경 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직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적성과 흥미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이제 제일 우선적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 그리고 그 개인의 가치와 직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보상 체제, 직업 강화인, 이런 어떤 충족과 만족이 상당히 그 직업 만족도와 이직의 재직 기간과 관계가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격 양식과 적응 양식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또 유연성은 직무 만족과 아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고, 또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강화인 간 조화와 함께 직무 만족의 4.8%를 설명한 걸로 봐서는 그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적극성은 그렇게 직무 만족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유연성이 적극성에 비해 만족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결론 짓기는 그래도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연성이나 적극성의 역할은 그 개인 환경 간 이 부조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조화의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연성이나 적극성이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적응 상담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그냥 한번 살펴보면은, 이 직업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특정 직업의 쇠퇴, 빠른 기술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적응과 어떤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개인은 변해가는 조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응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적응 과제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적응을 위한 상담은 개인의 경력 개발 등 진로와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적응, 또 직장 문화 적응 등 일반적인 심리 상담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적응 능력은 개인과 직업 간의 부조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업 부적응의 요소는 직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현 직업의 여러 특성들이 떨어질 때,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주어진 직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직업 자체에 부정적인 특성이 있을 때, 개인의 특성과 직업 특성의 불일치 등에서도 직업 부적응이 발생이 됩니다. 예, 이걸로 일단 그 직업 적응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